또 윤석열 정부 공약에 재건축이 있었고 그럼요. 또 저서에 이 재건축 얘기를 또 하셨어요. 그 재건축 사업 진행되면은 지금 일기 신도시 얘기 나오는데 어떤 아파트가 유리한 거예요? 일단 윤석열 정부에서 야 이게 뜨거운 감자거든요. 감히 아무도 재건축 이야기를 못 꺼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아직 허용 연한이 30년이잖아요. 네. 연한도 안 됐고 일기 신도시가 한 30만 호 정도 되거든요. 대략 네. 뭐 분당 123 평촌 중동 3번 네. 5개 정도 되는데 이 뜨거운 감자 왜냐면 문제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주 수요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투기 수요 엄청나게 들어올 네. 것이며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감히 이걸 이슈화를 못했는데 대선 앞두고 이제 이슈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일기 신도시를 한번 또 투어를 한번 해봤습니다. 상태가 어떤가 한번 더 점검을 해봤는데 네. 재건축 안 해도 되겠더라고. 아직은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네. 지금 준비를 해야 15년, 20년이 걸려요.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지금 준비를 하지 않으면 15년, 20년 후에는 노후화가 굉장히 심각해지죠. 네, 그렇죠. 지금 또 주차장 문제는 심각하지만 네. 아파트는 괜찮아요. 근데 10년, 15년 후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슈화된 거는 저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보고요. 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이게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있는데 뭐 현수막 걸리고 난리 났더라고요. 어떻게 됐든가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요. 특별법을 만들어도 15년이 걸립니다. 15년, 20년. 네. 특별법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는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공약 내용을 보면 뭐 그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진단도 뭐 좀 하고 네. 초과이익 환수도 건드려주고 이주 수요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 88 올림픽 할 때 선수촌 지었잖아요. 그래서 선수촌 수용한 다음에 끝나면 분양을 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주 수요를 수용하는 단지들도 만들겠다라고 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만들다가 임기 끝나겠다. 만들 자리도 없고요. 그게 네. 쉽지 않은 숙제예요. 그래서 네. 그게 준비하고요. 특별법 만들기도 이제 국회에서 또 논의도 해야 되고요. 안전진단만 하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나오지. 또. 형평성. 더 오래됐는데. 우리가 더 오래됐는데. 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걸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임기 동안에 특별법이라도 제대로 준비하면 저는 땡큐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밀어붙이기 이런 거 안 되고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이 돼야 되고요. 목동이라든지 상계동이라든지 다른 지역들과의 형평성 그 지역들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게 좀 연계가 돼서 원활하게 노후화된 지역들은 서서히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고 투기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투기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 토지거래 허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용산이 집무실 이전 호재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용산이 규제는 다 있는 지역이거든요. 토지거래 허가까지도 있는데도 집값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가지고 혹시라도 일기 신도시 뭐 투기 수요를 막겠다라고 한다면 큰일 날 일이고요. 요거는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를 국회의원들이 제발 좀 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당, 야당 좀 머리를 맞대고 진짜 이거 10년, 15년 후에 서울, 수도권, 또 지방도 마찬가지죠. 노후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이게 재건축만 가서도 안 돼요. 리모델링과 재건축이 동시에 좀 진행이 돼야 되고요. 용적률을 올려준다면 몇 프로 올려줘야 될지 여러 가지 내용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저는 내재 가치를 좀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내재 가치가 뭐냐면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인데 이제 보려면 일단 용적률을 좀 봐야 돼요. 용적률이라고 하면 땅에 얼마나 많이 지을 수가 있느냐가 용적률이잖아요. 네. 그러면 개발을 할 때는 용적률을 높게 받아 먹으면 많이 지으니까 유리하겠죠. 네. 우리가 투자할 때는 어떨까요? 낮아야 나중에 많이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이 낮을수록 유리를 합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 중에서 분당하고 124의 용적률이 조금 낮아요. 네. 분당 같은 경우는 땅이 얼마나 좋아요. 굉장히 그렇죠. 좋은 땅이고 네. 123도 그렇고. 근데 평촌하고 중동하고 3번은 빽빽하게 많이 짓다 보니까 용적률을 좀 올렸어요. 네. 그래서 용적률만 바라본다면 분당하고 124이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80%대 수준의 아파트들도 쉽게 찾아볼 수도 있고요. 네. 일부 단지들은 150% 이하도 있습니다. 그런 단지들은 좀 눈여겨볼 만한데 왜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더라도요. 500%까지는 못 올립니다. 물론 역세권 주변은 뭐 준주거 지역을 네, 해서 그쵸. 올릴 수는 있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500% 올리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요. 너무 그거는 너무 10%씩 안 빡빡할 돼요. 것 안 돼요. 같아요. 그래서 올려주더라도 주민들도 50%포인트나 한 100% 많아야 100% 정도만 올려주길 원하지 500% 올려버리게 되면 닭장 아파트가 되어버리고요.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올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적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다. 가급적이면 저는 200% 좀 안 되는 단지들이 좀 좋을 것 같고요. 150% 이하면 너무 좋은데 150% 이하는 좀 찾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을 좀 봐야 돼요. 용도 지역에 맞춰서 이제 용적률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150%다. 저렴한데? 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뭐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아이고. 이러면 많이 못 찾아 먹으니까. 네. 이게 종상향 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굉장한 이슈가 되고 옆에 단지들 형평성 문제 때문에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들도 네이버나 이렇게 찾아보면 네. 나와요. 건축물 대장 떼봐도 네. 나오고. 그래서 용적률과 용도 지역은 좀 병행해서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일기 신도시 꼭 아니더라도 우리가 찾아볼 때 가끔 그런 데 있어요. 용적률이 200 몇십 %예요. 이 정도면 재건축 안 되겠는데 라고 하는데 보면 상업지역에 200 몇십 %짜리 뭐 그런 노후된 아파트들이 있다면 그런 거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용적률만 보지 마시고 좀 용도 지역들도 같이 좀 병행해서 본다면, 이왕 일기 신도시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마음을 먹었더라면 저는 좀 용적률이 좀 낮은 단지들 좀 선택하는 게 그나마 유리할 것 같은데, 단 좀 오래 걸린다는 건 우리 실제로 그거 봤어요. 5년 후에 입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지금 공사 들어가도 5년, 둔천주공도 저 모양인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15년 걸린다는 건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 기존의 입지가 나쁘지 않으니까. 그렇죠. 살만하니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절대 팔지 마시고요. 만약에 사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들어가셔도 좋은데 오래 걸린다는 건 좀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 호재 또 얘기를 책에다 GTX 해주셨어요. 네네. GTX. 네. 확실히 GTX는 들어오면 굉장히 혁신적인 교통수단 될 것 같긴 해요. 좋죠. 이제 직행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속도가 중요하고요. 정차역이 중요한데 이게 노선 보니까 그냥 기가 막히죠. 쓸 수 있게 네. 그냥. 강남 아니면 서울역으로 네. 무조건 통과를 하는데 A, B, C 노선이 있잖아요. A는 착공 들어갔고요. A가 이제 동탄에서 일산 파주까지 연결이잖아요. 네. 그렇게 들어가고, B 같은 경우는 인천 송도에서 이렇게 남양주까지 네. 가고, C 같은 경우는 수원에서 뭐 저 의정부인가 양주까지 네.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 윤 대통령 공약을 보면 연장 내용이 나와요. 평택까지. 평택까지. 바로 이게 평택까지 가는 거나 중간에 정차역이 있습니다. 뭐 아. 병점이라든지 오산이라든지 네. 이런 지역들은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신설 노선이 있어요. D, E, F. 신설보다는 연장이 저는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이미 공사 들어갔으니까 네. 연장하면 좀 쉽겠죠. 그래서 네. A도 연장이 되고요. C도 연장이 됩니다. 평택은 두 개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평택이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단지가 될 것 같고, 되기만 된다면, 왜냐하면 불편한 지역들이 가려운 데를 긁어주면 이게 혜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강남 있잖아요. 삼성동 이런 데 GTX 하나 더 생긴다고 집값이 저는 네. 안 그래도 지금도 좋은데 그게 뭐 하나 더 준다고 뭐. 근데 일산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절박해요. 절박해. 네. 진짜 일산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잖아요. 야, 강남 왔다 갔다 하려면은 미쳐요. 진짜. 네. 진짜 이거는 지하철 타도 미치고요. 네. 자고 눈 떠도 또 가고 있어. 네. 지하철에서 이미 지쳐버리고요. 맞아요. 광역버스 타도 차 타면은 더 답이 없고요. 네. 절실한 지역인데 그 단점을 극복을 해준다면 엄청난 장점으로 좋죠. 승화될 수는 있죠. 그래서 GTX가 생기면 일산이나 연신내라든지 교통이 불편한 지역들은 굉장한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GTX 노선은 저는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A 노선 같은 경우는 뭐 2027년 개통 얘기하는데 2030년까지는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하게 되고요. 신설 노선들은 좀 산 넘어 산이에요. D, F는 고사하고 솔직히 B하고 C는 언제 될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B하고 C 아직 공사 시작도 안 한 거 아니에요? 시작 안 했죠. 뭐 계획은 아이고. 2023년 뭐 이러는데 해야 하는 거니까요. 일단 착공이 들어가야 돼요. 펜스 치고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 5년 내에 착공 좀 들어갔으면 굉장히 좋고, 일단 착공 들어가면 그래도 끝나거든요. 언젠가는 한다는 거니까. 일단 땅 팠는데 어떡할 거야. 네. 그냥 해야지. 그러니까 네. 무조건 파야 되거든요. 네. 우리 집 앞 같으면 내가 삽으로라도 파겠는데 DEF는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DF는 물론 되면 좋기는 좋은데요. 네. 그래도 이슈화 됐다는 점에서는, 이슈화 됐으면 뭔가 계획에 넣으려고, 철도망 계획에 이제 포함시키려고 국토부에서 원희룡 장관께서 또 노력을 하겠죠. 나쁘진 않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고요. 뭐 계획이라도 있고요. 우리 기대감 중요하잖아요. 주식 투자할 때도 주식 방송 보면 재밌지 않아요? 뭐 어제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은 막 그럴듯한 이유를 막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오늘 오르면 또 그새 말이 바뀌어가지고 맞아. 또 오른대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기대감을 먹고 살거든요.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DEF, 골드라인, 기대감이 있다는 얘기는 호재는 호재인데 다음 상승장의 호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빨리 들어가야지 하면,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나이가 이제 50대잖아요. 네. 50대 초반 정도 되는데 70 될 때 될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자칫 잘못하면 네. 제가 살아생전에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GTX F 한번 타보려고 요즘 운동합니다. 오래 살려고. 지금 뭐 30대 분들 보면은 네.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집값이 올라가니까. 네. 근데 사실 이게 저도 그런 게, 저도 40대 초반인데 네. 제가 부동산에 관심 갖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80년대 초반생이라서 그런가 보다.
만약에 근데 그걸 내가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네. 지금 뭐 90년대생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결혼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속상하고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힘들죠. 내가 내 동생들 후배들한테 네. 야, 내가 한 50년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마음 먹었으면 좋겠어 라고 해주실 만한 얘기 없어요? 라떼는 말이야. 네. 완전 꼰대인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기성세대죠. 마음은 20대인데 약간 좀 미안한 마음은 듭니다. 저는 약간 기성세대로서 좀 책임감과 미안한 마음이 드는 이유가 사실은 2030들 있잖아요. 네. 주택 구매 연령이 아니잖아요. 아, 이런 스트레스를 맞아요. 안 받아야 되는 나이예요. 나 20대 뭐 했지? 20대 그냥 놀았어요. 저도요. 그냥 저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뭐 취직은 됐어. 어떻게. 네. 뭐 노는 게 좋았어요. 네. 술 먹는 게 좋고. 네. 그게 20대들이고 청춘을 좀 즐기고 결혼 준비도 좀 해야 되고. 우리 때는 결혼 빨리 했으니까요. 30대들 이제 결혼 뭐 해서 집 사야 되나? 애기는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해야 네. 될 나이인데 지금 20대들이나 30대들 보면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요. 고민을 안 해야 될 나이인데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든 뭐 정부도 마찬가지고 정부, 국회 당연하고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우리 기성세대들도 저는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미안한 마음이고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기성세대들은 집을 살 수 있었잖아요. 네. 안 사신 분들은요. 본인이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기 싫어서 안 샀어. 기회들은 많았어요. 근데 20대들은 30대 초반분들은 관심을 가져보니까 집값이 이렇게 올라 있는 거야. 나는 기회 자체도 못 잡고요. 뭐 청약 가점제 대상도 안 되고요. 점수도 안 나오고요. 여러 가지 불이익들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집값 상승에 대해서는 저는 진지하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뭐 주택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래요.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저는 시장 교란 행위는 좀 안 좋아하는 입장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사회에 살면서 저도 자식들 있잖아요. 네. 우리 애들은 또 무주택이고 우리 애들 인생도 있고 우리 애들이 이제 20대란 말이에요. 애들을 보면 전 짠해요. 내 20대는 그렇게 살진 않았는데 니들은 힘들겠다라고 해서 제가 더 공감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저는 서로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더라도 시장 교란 행위들 뭐 이런 거는 저는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정책 당국자들도 이 주택을 사지 않아도 되는 나이의 분들이 왜 이런 고민까지 하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을 해야 되고요. 주택 정책에 대해서도 청약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젊은 분들한테 청약 가점제 저는 빨리 바꿔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만 30세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인정해 주는 거야. 맞아요. 그리고 뭐 보금자리론 이런 것도 막 되게 어려워요. 20대는 어려워요. 바뀌고. 바뀌기가 어려워요. 네. 20대가 무슨 죄졌냐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20대가 그런 고민 안 하게. 20대들이 바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집을 사서 막 돈을 많이 벌겠다. 많이 벌면 좋겠지만 진짜 바라는 건 내가 나중에 때가 됐을 때 열심히 노력했을 때 집을 살 수 있어 라는 희망을 가지면은 이렇게 불안하지 않거든요.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니 나는 노력해도 못 살 것 같거든. 그러니까 더 불안하고 무리해서라도 연끌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10년 후에도 노력하면 내 집 마련 충분히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 그런 안정적인 주택 정책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보고요. 우리 기성세대들도 너무 많이 가지려고 좀 욕심 부리지 말고 먹고 살 만큼 있다면 시장 교란 행위는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분들한테 제가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절대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 과정을 살아왔고요. 영원히 기회가 없을 것 같지만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답이 없을 것 같다는 마음 저도 느꼈고요. 이거 안 될 것 같다라는 좌절감도 느꼈지만 반드시 기회는 옵니다. 지금이 안 오면은 10년 후에 오고요. 15년 후에도 오고요. 앞으로 기회가 오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너무 무리하게 베팅을 해서 리스크를 너무 많이 안고 가게 되면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못 잡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기회비용을 놓쳐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거 대출을 갚다가 종잣돈도 못 모으고요. 여기서 집값은 떨어지고 대출이자 갚으면서 종잣돈도 못 모으는 그런 문제들도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능력이 되는 부시는 능력 되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시면 되고 도저히 안 되는 분들은 종잣돈을 모으고 있으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3기 신도시도 반드시 기회고요. 3기 신도시 꼭 잡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마지막 기회. 인구 구조상 이제 4기 신도시 안 나올 것 같아요. 우리 그쵸, 10년? 그쵸. 한 20년 지나면 이제 절대 인구가 네, 감소하기 때문에 3기 신도시 마지막 기회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주택시장이 좀 침체가 돼서 그런 기회가 온다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 집 마련하고요. 우리 기성세대 분들도 내 자녀가 무주택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기회가 왔을 때 쫄지 말고 3기 신도시는 반드시 공략을 해라. 그래서 저도 저희 애들한테 항상 얘기를 합니다. 3기 신도시 너 마지막 기회야.
청약통장도 너 준비해야 되고 라는 얘기를 지금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반드시 기회는 오기 때문에 절대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만의 기준, 나만의 인생, 나만의 설계, 전략이 필요한 거지 비교하면 한없이 초라해집니다. 저도 비교하면 한없이 초라해지고요. 뭐 재벌 회장님들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재벌이라도 삼성 이재용 부회장하고 비교하면 초라하잖아. 네. 그러니까 비교는 끝이 없기 때문에 절대 비교하지 마시고요. 나만의 기준, 나만의 행복을 좀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